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서 단서맨입니다. 오늘 영상을 왜 켜게 됐냐면 최근에 나스닥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장 고점에서 요 정도 약간의 이제 하락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보면 약 5%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5% 타점에서 한번 또 10% 타점에서 한번 매수하면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래봤자 이제 5%도 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뭐 큰 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떨어질 만한 큰 이슈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AI 버블 때문이라고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셧다운이 이제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끝나면 사실은 뭐 이제 지수가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잠깐 이렇게 주춤하는 것이냐면 셧다운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우려했던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나와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들을 보내게 되면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미리 좀 물량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순환매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AI 쪽 섹터에서 많은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런 기간 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실제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갈 거냐 이건데 예를 들면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이전에 이제 보면은 금융수합 시장에서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60%가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거냐 봤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베팅을 해야 결국에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주식이 어쨌든 불확실성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베팅을 해 나가는 건데 어디다 베팅하냐 했을 때는 당연히 더 높은 확률에다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막 조정이 막 시작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장의 공포에 사로잡힐 거냐 보기에는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순간 오히려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더 내릴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또 AI주가 많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순환매가 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프레스라든지 마켓 센티먼트나 이런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맵을 보시면은 뭐 너무나 빨갛죠.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고 이제 장중에는 거의 뭐 2.5%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새벽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하락폭을 경험하면서 약간 이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빅테크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역시나 뭐 경기 방어주나 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주식들은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버틴다고 해서 그럼 버티는 주식을 사야 되냐 하기에는 사실 이런 빅테크 중심으로 실제 S&P가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주식들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자꾸 종목을 사팔사팔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앤 마이크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 브레스 스코어입니다. 50이 기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50이 넘어갈 때부터는 전체 마켓 중에서 단기 추세 또는 장기 추세가 50%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10월 10일이죠. 이때 되게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후에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은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 밑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이런 마켓 인덱스를 보셨을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떨어졌느냐라는 객관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도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당연히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다고 해서 다 팔고 나오면 손실을 우리가 줄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모든 걸 정리한 상태에서 나는 지켜만 보겠어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일정 부분 주식에서는 계속 머무시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좋아진 그런 종목들을 줍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VIX 빅스 지수죠. 지금 200일선을 겨우 이제 터치를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아직 예전에 이제 4월에 있었던 관세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지금 사실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아직은 차분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일선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고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극한의 공포를 나타내면서 2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일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을 줍줍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욕심부려서 너무 다 매수하시는 것은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0% 타점, 즉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5% 정도 빠진 거고요. 여기서 한 10% 정도 빠지면 한 요 정도 더 빠질 거니까 기존에 이제 23,000대 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요때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도 좋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12월부터는 이제 QT 종료가 이제 시작됐고 그러니까 QT가 뭐냐면은 이제 퀀터티브 타이트닝이죠. 그래서 양적 긴축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종료가 되고 유동성이 지금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있다고 보는 관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12월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연말에는 상승 랠리로 반전되면서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것들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참여하는 것이 역시나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여러 번 그랬던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지만 충분히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조사입니다. 6개월 뒤에 마켓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블리시, 즉 상승할 것이다, 또는 베어리시, 베어 마켓이 찾아올 것이다, 또는 중립 포지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블리시가 30% 정도 되는 이분들은 뭐냐면 팔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식 긍정론자, 저랑 비슷한 분들인데 이제 계속해서 오를 걸로 이제 기대하고 그대로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립의 포지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또는 주식을 사고 나서 안 팔고 있던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주식을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의 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줍줍하는 게 좋겠다. 이전에 우리가 4월에 거의 바닥이었죠. 이때 보시게 되면은 베어리시 마켓을 예측하는 분들이 61.9%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는 바로 사야 하고, 지금 이 센티먼트가 10월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베어리시 마켓이 조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센티먼트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나스닥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마켓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현금 비중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시고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오늘 하루 내일 일일비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유추가하시고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